네, 리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의 경영 방식, 특히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뭐 직원 복지라던가 윤리적인 원두 구매, 아니면 지역사회 기여 같은 그런 활동들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고 들어야 할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겠죠. 스타벅스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가치들, 이게 과연 기업의 어떤 깊은 신념, 철학, 여기서부터 나온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아주 영리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또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포석일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조셉 미첼리가 쓴 스타벅스 웨이라는 책,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진행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의 이런 노력들이 그들의 핵심 가치, 특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에 뿌리를 둔 꽤 진정성 있는 실천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 저는 약간 시각이 다른데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적 브랜딩의 일부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스타벅스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특히 그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리더십, 그가 항상 강조했던 사람 중심의 생각,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직원들을 그냥 직원이라고 안 부르고 파트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핵심 자산으로 대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고요. 그 2008년 금융 위기 때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그 조셉 미첼리 책 106페이지, 107페이지 근치에도 나오지만 파트너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지키려고 상당히 애썼던 그런 결정을 보면요. 단순히 비용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해석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일단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또 다른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CAFE, Practices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커피 농가의 경제적 투명성이나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같은 기준을 다 포함하는 스타벅스 자체적인 윤리적 원두구매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좋은 원두를 안정적으로 사오는 걸 넘어서서 커피 농가들과 좀 더 공정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이익만 따졌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사실 비용도 꽤 드는 프로그램을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건 장기적인 신뢰, 그리고 더불어 성장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스타벅스의 이런 활동들은요, 신뢰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 위에 서 있다고 봐요. 리더부터 파트너, 고객, 공급업체, 주주까지 모든 관계에서 이 신뢰가 성공의 바탕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47에서 49 부분 참고, 페이지 97에서 99 부분, 140에서 145 부분 참고.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신데요. 저는 그 이면의 전략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타벅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은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활동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아주 뚜렷한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 스타벅스 웨이 책에서도 언급된 사랑받는 브랜드, 영어로는 빌러비드 브랜드라고 하죠. 이 개념을 가져와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페이지 118에서 120.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하고 아주 깊은 감성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브랜드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또 고객들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계속 찾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음,
근데 감성적인 유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기업이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건 당연한 목표일 텐데요. 아, 물론이죠.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하지만 그 동기와 결과의 연결을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 생각해보면 물건 살 때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만 보지 않잖아요.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쓰는 돈이 그래도 좀 좋은 일에 쓰이는구나 하는 어떤 만족감 이런 거 얻고 싶어 하거든요. 스타벅스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잘 파고들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뛰어난 인재들을 회사로 끌어들이고 또 계속 머물게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서비스질도 올라갈 거고 그게 다시 고객 만족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파트너 복지, 윤리적 구매, 지역사회 활동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평판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충격을 좀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신뢰를 쌓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감성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판단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결국 그 글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부터 시각 차이가 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워드 슐츠라는 그 리더 개인의 경험,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그 철학이 정말로 기업 문화의 어떤 DNA처럼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책에도 나오지만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직장에서 다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경험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파트너 복지의 중요성을 막 역설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보면 이건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런 진정성이 파트너들에게 전달되고 또 고객들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리더 개인의 신념이 기업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훌륭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도 뭐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해야 하는 그런 냉정한 현실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도 그게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파트너들에게 잘해주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리더의 신념과 기업의 전략적 목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다른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복지를 축소하던 그런 어려운 시기에요. 책에도 나오지만 왜 유독 스타벅스만 그 무거운 의료보험 부담을 계속 지려고 했을까요? 그걸 단순히 장기적인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이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로 사람을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파트너를 존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작용했겠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타벅스 경험의 핵심은 결국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잖아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숙련되고 또 만족도가 높은 파트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 서비스 품질을 지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새로 뽑고 교육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 경험의 일관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파트너들이 회사에 만족하고 어떤 안정감을 느낄 때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책 63페이지 요약 부분의 아이디어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파트너 복지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춰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스타벅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을 수도 있고요. CAF Practices 페이지 47, 49. 역시 단순한 공급망 관리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정적으로 좋은 원도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이득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세부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커피 농가의 재정 투명성이라던가 노동자 처우 같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 굉장히 다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지키도록 지원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원두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커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바로 그 점이 CAFE Practices가 윤리적 가치와 실리적 이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기업에게 고품질 원두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농가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지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비즈니스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윤리적 구매라는 가치를 아주 멋지게 덧씌우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나는 착한 소비를 하고 있어 라는 만족감을 주고 동시에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효과까지 얻는 거죠. 환경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좋은 명분도 챙기면서 핵심 원자재인 원두 공급망을 튼튼하게 관리하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높이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사회적 활동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죠. 저는 고객이나 파트너의 신뢰라는 건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케팅 구호만으로 절대 얻어지지 않죠. 스타벅스 웨이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신뢰라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결같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잖아요. 페이지 98, 199 참고로 스타벅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가치 실현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신뢰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는데요. 오늘날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 자체가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마케팅 메시지가 돼요.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타벅스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읽어냈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기업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의 신뢰는 결국 실제적인 매출 증가와 기업 성장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페이지 102, 103 부분 3고.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마케팅 효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분석일 겁니다. 설령 그 시작에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스타벅스 웨이를 바탕으로 스타벅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과연 기업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아주 잘 짜인 전략의 일부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철학과 그 진정성에 기반한 활동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했고요. 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스타벅스의 진짜 동기가 뭐냐, 이걸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여러 요소가 좀 섞여 있는 복합적인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간단치 않은 문제죠. 오늘 이 대화가 스타벅스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스타벅스 웨이에는 기업 경영이나 브랜드 구축과 관련해서 곱씹어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어떤 관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셨는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을 남겨두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